지난주 전해드린 도쿄올림픽의 기가 막힌 소식. 이 소식에 대해 우리만큼 크게 웃은 곳이 있다면 아마 중국인들일 것입니다. 중국이 우리와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가진 시각이 있다면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일본에 대한 시각일 텐데요. 중국인들에게도 고소함을 선사했던 도쿄발 소식이 이제 미국, 영국, 캐나다를 중심으로 하는 보이콧 세력들의 움직임으로 이어져 이젠 중국까지 덮치고 있습니다. 조금은 다른 이유로 말이죠. 대화합에 성공적이었던 평창올림픽 이후에 이어지는 동아시아 올림픽들은 지금 개판이 되어가는 조짐이 강력한데요. 우선 도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신박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니칸 겐다이는 지금 미국과 호주 등이 도쿄올림픽을 빼돌리는 플랜 B가 등장하고 있다 보도하고 있는데요. 로이터발 소식을 인용하는 기사는 호주 수영연맹이 도쿄올림픽 대신 수영 선수들을 위한 대체 대회가 필요하다며 키런 퍼런스 호주 수영연맹 회장은 지역신문 등에 올림픽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와 노력을 해온 선수들에게 자신을 시험하기 위한 최선의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는데요. 즉 도쿄에서 수영 선수들의 대회 참가가 힘들 테니 호주에서 수영 대회를 따로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기사에 따르면 이렇게 도쿄올림픽 빼돌리기로 플랜 B를 상정한 국가는 호주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도 도쿄올림픽 빼돌리기에 참전하고 있다는데요. 미국 플로리다주 재무 최고 책임자인 지미 페트로니스는 2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IOC에게 도쿄 대회를 플로리다로 넘기라는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8월 올림픽의 간판 종목인 육상에서도 도쿄 빼돌리기는 있었다는데요. 세계 육상연맹 회장 세바스티안 고는 BBV 라디오에서 2021년 도쿄올림픽 개최는 확실성이 없다며 다른 유형의 대회 창설에 대해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생각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는데 그가 다름 아닌 차기 IOC 위원장 후보로 꼽히는 인물이라는 점도 기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처럼 올림픽을 그대로 유치하려는 경우는 드물다 해도 단일 종목 단위로는 대체 대회 입후보 국가나 지역들이 확실히 속출할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사실 도쿄가 폭망하는 것을 떠나 안전한 지역이 있다면 세계 각국의 대표 선수들이 오랜 시간 준비해온 노력을 도쿄 때문에 날릴 수 없으니 갈기갈기 찢어서라도 각 종목별 대회는 진행해보는 것도 좋아 보이는데요. 현재 흐름대로라면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말자는 세바스티안 고 회장의 말처럼 특정 지역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세계운동 대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실현 가능성 자체가 의심되는 이 도쿄올림픽에 대해 더욱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세계적인 역학 전문가도 등장했는데요. 전 세계를 무대로 40년 이상 전 세계의 전염병과 공중보건을 다뤄왔던 마이클 투르 교수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를 비롯 현재 호주의 버넷 연구소에서 이사를 역임 중인데요. 그는 마이니치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이 공중보건의 논리를 무시하고 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포인트는 4가지라며 일본 방역의 진실에 대해 그는 집중적으로 까발려주고 있는데요. 첫째로 일본은 현재 제3파가 진행 중으로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며 둘째로 그조차도 검사 비율 자체를 현저하게 낮췄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방역 대책이 국민 스스로의 자주성에 맡겨지고 있는 국가가 일본이며 넷째로 백신 접종도 시작되지 않은 점이 문제라는 것인데요. 그가 가장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바로 검사율입니다. 일본은 현재 호주의 10분의 1, 미국보다는 20분의 1 수준으로 적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쿄올림픽이 이렇게 회의적인 가운데 이를 바라보며 노심초사하는 단체가 있다면 바로 IOC겠죠. 그러나 이를 국가적 기준에서 본다면 가장 애가 타는 국가는 희한하게도 중국입니다. 중국의 2022년 동계올림픽, 이 올림픽에 대한 보이콧의 바람이 전 세계에서 본격적으로 불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현재 무려 180개의 전 세계 인권단체들이 중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촉구하고 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180개의 인권단체 연합이 내년에 예정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할 것을 전 세계 정부에 촉구하면서 중국의 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지적했다는데요. 소수자를 대표하는 단체들은 각국 정부에 공개 서한을 보내면서 올림픽에 참가하지 말 것을 각국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는 아울러 현 미 국무부 장관인 토니 블링컨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위구르 학대 혐의를 대량 학살로 간주하는 데 동의한다고 말한 부분과 호주
호주와 인도 관리들이 위구르에서의 새로운 학대 주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 국제적인 조사를 촉구한 부분을 전하고 있는데요. 실제 중국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보이콧 항의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있어 왔지만 지금은 미중 갈등을 비롯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의 영연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가 더욱 강력해진 상황이라 2008년과는 상황이 조금 다르게 흐르고 있다는 점인 것이죠.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현재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이 문제를 회피 중에 있지만 인권단체와 일부 정치인들은 세계적 화합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동계올림픽이 위구르 관련 혐의로 기소된 국가인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것은 중국에게는 너무 과분한 일이라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외교관들 사이에서 중국의 올림픽에 대한 주요 서방 동맹국들의 비공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인데요. 또한 이 문제는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관련 정책의 초기 발화점이 될 수 있으며 중국의 인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비난에 동참하도록 동맹국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 바이든 대통령이 직면한 도전을 강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권 탄압을 문제 삼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하자는 것이 중국을 모두의 적으로 돌리겠다는 서방국들의 계획에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중국의 인권 탄압에 대해 강력히 비난한 폼페이오 전 국무부 장관의 뒤를 이은 블링컨 장관 역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그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여야 구별이 없다는 것 역시도 중국 입장에서는 더 큰 우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 릭 스캇 상원의원과 6명의 공화당 의원 동료들은 IOC가 올림픽을 중국 밖으로 옮기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IOC는 지난 5년 동안 행사 준비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였기에 IOC가 그러한 과감한 조치를 고려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는 기사입니다. 하지만 영국에서도 몇몇 정치인들이 이를 지지하고 나서고 있다는 영국 가디언의 기사도 있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의 지지로 외교적 불매 운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인권 침해국인 중국이 정부의 선전 도구로 올림픽을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막기 위해 올림픽 스폰서들과 관련한 부분 혹은 인권 탄압 반대 시위 등의 여러 방법을 모색한다는 것인데요. 영국,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에서도 이런 움직임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캐나다 국적 사업가 마이클 스파버와 전 외교관 마이클 코브리그를 구금하고 있는 부분을 비롯하여 캐나다에서도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움직임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캐나다의 CBC에 따르면 캐나다의 올림픽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합니다.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도 영국도 각국의 올림픽 관계자들은 모두 회의적인 것이 사실인데요. BBC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운동선수들이 실제로 올림픽에 불참하는 것도 중국에게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국의 올림픽위원회 또한 IOC와의 관계가 있기에 이는 어쩌면 당연한 반응인 것 같습니다. 즉 현재 중국을 상대로 파워게임을 원하는 미국과 영연방연합의 정치인들의 입장이 인권단체들과 절묘히 맞아떨어지지만 올림픽과 관련한 단체들은 이를 반대하는 구조인 것이죠. 자, 이쯤에서 중국의 반응 궁금하시죠? 이에 대해 중국은 웃기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관영 영문 매체 글로벌타임즈는 이런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선동하는 세력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 큰소리치고 있는데요. 미국의 상원 의원들이 중국의 올림픽 보이콧 결의를 발표한 후 토요일 영국의 두 정치인들도 보이콧할 것을 촉구했지만 중국은 올림픽 정신에 크게 어긋나는 이러한 극단적 주장이 결코 널리 반향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며 그들의 음모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기사는 현재로서는 어떤 정부도 동계올림픽 보이콧 의지를 표명한 국가가 없다는 것이며 180개 인권단체라는 것도 전부 중국의 소수족 독립을 요구하는 단체들이거나 홍콩 등에서의 폭력 폭동을 지원하는 단체에서 나온 것이며 그들은 무질서한 무리일 뿐이기에 가능성이 낮다는 것인데요. 또 이런 움직임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몇몇 국가들이나 정치인들이 정치적 이유로 올림픽을 보이콧하면 IOC와 관련되어 있는 해당 국가들의 선수들로부터 강력한 반대가 있을 것이며 미국과 영국의 이런 보이콧 움직임은 엄청난 저항과 불확실성을 지닌 웃음거리로 보일 것이라는데요. 글쎄요, 중국이 현 시점에서 이렇게 자신있게 나오는 이유는 알만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으로 넘어갔음에도 아직 대중국 견제는 여전한 데다가 영국이, 캐나다가, 그리고 호주 역시도 모두 중국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다는 점을 간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만약 이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된다면 분명 중국에게는 골치 아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중국의 태도가 변할 리 없고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 역시 본격적으로 이를 이슈로 만들기 시작한다면 중국의 자신감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매우 급격히 돌변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과연 한 도시에서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을 모두 개최하는 최초의 도시를 가진 국가라는 중국의 꿈이 실현될 것인지, 아님 한낱 개꿈으로 끝나버릴 것인지 여부가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